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미생물학 박사, 의학 박사 최정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백신을 통해서 본 이제 과학과 윤리 편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본 과학과 윤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 38장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사람들은 물론 천사들까지도 또 하나님조차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증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욥은 세상의 모든 것을 졸지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칠 수 없는 심한 질병을 앓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고통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마누라는 안 빼앗아 갑니다. 참 신기하죠. 남자에게 마누라는 남겨놓는다는 게 다 뺏어가고, 욥의 처가 고통받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말인데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즉 integrity,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얘기가 욥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38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죠. 드디어 주님께서 욥에게 답을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세워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한계를 정하여 빗장으로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네가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곳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느니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환난과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자, 이거에 대해서 욥의 대답을 달리해 봅니다. 욥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서기 기원후 2021년에는 편서풍과 극동풍, 그리고 무역풍과 제트 기류를 압니다. 밀키웨이 갤럭시, 즉 은하계의 별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여 이름을 지었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저편의 안드로메다 갤럭시, 안드로메다 계까지의 별들까지 관찰하고 있나이다. 계절마다 해가 언제 뜨고 지는지, 또 달이 언제 나타나고 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나이다. 또 우리가 바다의 샘에도 들어가 보았고 그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대답에 말문이 막히시자 누가 나서냐? 사탄이 나서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문을 이어갑니다.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의 욥아 하고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고 코로나가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땅이 존재하던 수백만 년 전에, 그보다 훨씬 오래됐겠지만 수백만 년 전으로 봅시다. 수백만 년 전에 인간인 네가 먼저 있었느냐,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먼저 있었느냐? 네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주장하나, 나 코로나가 너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네가 먼저 있었느냐? 어찌 네 마음대로 나의 이름을 짓고 나를 안다고 말하느냐? 겨우 수만 년 전에 생겨난 인간이 우리 바이러스를 아느냐? 욥아, 너의 몸의 세포의 수를 다 세어보았느냐? 몇 개이더냐? 약 60개라며 네가 자랑하느냐? 너의 몸에 사는 미생물의 숫자는 그 10배에 가까운 500조 개이며 그 중에 380조 개에 있는 것이 우리 바이러스들이니라. 우리 바이러스가 380조 개이니라. 너의 세포가 60조고. 고로 너는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은 우리 바이러스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네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가 있었고, 네가 있은 후에 너의 몸에 우리가 살고 있었느니라. 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 지은 우리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느냐? 다른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진정 정확하게 아느냐? 지구상의 모든 이가 너 욥처럼 고통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자 하리라마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200년 전에 에드워드 제너가 시행한 바이러스 백신인 종두법으로 살아났느냐? 너희가 1940년대에 나온 박테리아, 즉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으로 살아났느냐? 아니면 1981년도에 미국의 식약청을 허가를 받은 아시크로브라는 항바이러스 약물로 인해 살아났느냐? 너희가 모든 미생물들을 파악하였느냐? 너희들이 모든 미생물을 조종할 권리는커녕 이것을 조종할 능력을 지녔느냐? 그렇다면 제너의 종두법이 시행된 200년 전에 살던 지구상의 사람들은 모두 질병으로 멸망하였느냐? 종두법, 우두법 없어도 수만 년간 지구의 껍질에 분포하면서 엄청난 무리를 이루며 니들이 새끼를 까고 번창하였느니라.
너희가 흑사병인 패스트로 인해 엄청난 수가 소멸되었고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3천여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나 하나님은 물로서 노아 때 인류를 심판하였고 다시는 물이 아닌 불로서 인간을 심판하겠다고 하였음을 우리 코로나들도 너희들을 따라 교회 성당을 다니고 성경책을 보아서 능히 알고 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처럼 엄살을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 코로나 다음에 올 재앙인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의 유행이나 걱정해라. 우리 코로나는 너희가 있기 전 한참 전에 이미 있었으며 너희 인류가 발생한 이후로 장구한 기간을 너희 몸속에서 이미 살고 있었느니라. 자, 이제 과학의 윤리, 코로나 팬데믹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당연히 과학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또 윤리가 따릅니다. 왜냐? 과학은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욥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린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또 다른 형식의 윤리 체계가 새로 형성되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의 과학에서의 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라고 할 수 없죠. 대표적인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백신에 대해서입니다. 백신. 왁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왁진이라고. 그렇게 계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틀린 발음입니다. 틀린 발음이고, 백신은 고대 그리스어, 즉, 코인의 그리스어로 음매하는 소를 뜻합니다. 최초의 종두법이 이제 소의 고름에서 나온 우두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뜻도 없어요. 백신은 그냥 소예요. 백신의 정의를 아셔야겠죠. 이제 백신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소금목은. 백신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을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백신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 과학자들이 정의를 내렸거든요. 백신은 뭐냐면, 백신은 사람의 몸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 자연적인 자가 면역이 이를 방어하지 못했을 때 인위적, 즉 사람의 손으로 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항원, 엔티젠, 즉 바이러스를 이기는 엔티버디, 즉 방어체제인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접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더 간단하게 병원체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 항체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백신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고 그 바이러스 감염의 전파가 차단되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간의 자연 방어력인 자연 면역을 통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백신을 맞도록 강요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동물들서부터 미생물서부터 어떤 보호색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보호 방법. 두꺼비나 무슨 도마뱀이 자기 몸을 불려서 아예 싸우지 않고도 어떤 상처를 받지 않고도 호랑이나 사자처럼 무서운 몸매로 이미 적을 갖다가 코브라처럼 뱀처럼 적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싸우지 않고 건들지 않고 흔적이나 상처를 남기지 않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피해갈 수 있는 체계가, 방어 체계가 굳이 면역 체계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까지 안 가더라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섭리예요. 그렇다면 봅시다. 이제 과학자로서의 이제 양심을 통해서
과학적인 윤리를 통해서 지금의 2021년의 현재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 세계의 시민들이 흰쥐나 모르모트, 개, 돼지, 원숭이를 대신해서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표현. 이 표현 과장된 거 아닙니다. 이 표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과학자의 양심과 윤리로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학자나 의료인이라면.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하수인들인 중국 공산당 과학자들의 사악한 생각과 그들의 행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바이러스를 유포하고 나서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 치료법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그 이상한 바이러스와 연구 자료들을 모두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불태워버려서 과학적, 의학적 활동을 잔혹하게 방해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말이죠. 우리는 아직 사르스의 제2탄인 사르스2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시인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자료를 내놓기 전에는 아무도 그 정확함에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백신을 접종하면 할수록 왜 감염자가 늘어나고 백신을 여러 번을 맞았음에도 다시 감염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그 변종, 즉 베리언트가 증가하는지는 지극히 당연한 과학적인 이치입니다. 바이러스도 자신이 살고 봐야겠죠? 백신의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변이됩니다. 이거는 과학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왜 항체가 생긴 것이 의미가 없다며 항체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못하는지도 이 과학계에서 왜 항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못하는 이 뜨끔한 상태에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백신 패스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병에 저항하는 항체가 생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항체 패스가 맞는 것인지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개발된 백신들은요, 무슨 개량을 현재 거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사스2 코비드-19의 아류에 대한 백신은 개발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진장 많이 봐주겠습니다. 즉 길게 보자면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입니까? 중공의 중공에서 일어난 사스1 사태 시점까지 봐줄 수도 있겠어요. 제가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메신저 RNA 방식의 mRNA 방식의 백신은 개발된 지가 채 2년이 안 됩니다. 2년이 안 됩니다. 그것도 정식 사용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을 받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들입니다. 의학적으로 불완전한 백신입니다. 근데 백신 얘기를 떠나서 아무리 그 중요성이나 치명력이 떨어지더라도 모든 의약품 개발은 그러니까 진짜 막 심각한 암 치료제 무슨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의약품 소화제라 할지라도 그 의약품의 개발에는 8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계나 과학계 종사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의 말은 한결같고 간결해요. 한결같고 간결해요. 간단합니다, 아주. 즉, 정상적으로 연구돼서 정식 연구 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출시되는 백신을 맞고 싶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연구되고 정식 연구 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출시되는 백신을 맞고 싶다. 그 때를 기다리겠다. 그 때를 기다리겠다는 단순한 진짜 인간적인 논리예요. 이게 과학적 윤리예요. 이런 주장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반역죄나 역적죄라도 해당되는 발언입니까? 왜 막습니까? 과학에서 윤리와 양심이 빠지면 일본의 731 부대가 되고 독일의 나치의 인체 실험이 되는 겁니다. 백신이요,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예방의학과 역학조사 과학의 비교적 정확한 근거를 보자면요, 일정한 집단 내에서 60%의 사람이 백신 접종, 60%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40%를 합친 100%의 그 집단 내 100%에게 유효한 집단 면역이 생긴다는 그동안의 과학적, 의학적 설이 정설입니다. 이것이 현재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지적하자면요, 커피본, 즉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지니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를 압수수색해야만 이 인류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곳만 긁고 있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은요, 이래라 저래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무기를 팔아먹어서 벌어들인 수익 이상으로 이번에는 백신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넘쳐서 주체할 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미국도 곧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코로나 팬데믹은요, 코로나 스캔들로 바뀌어서 엄청난 후폭풍이 곧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팬데믹을요, 정치적, 사회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다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될 건데, 그렇게 치르게 될 나라가 지금 현재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관심해서 모르고 계시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1950년도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도와서 군대를 보내준 최고의 우방국가입니다. 또 제국주의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식민지화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된 적이 없었던 바로 그 용감한 나라, 즉 이디오피아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디오피아가 본 방송, 지금 하는 제가 방송 며칠 이내로 엄청난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의 정치적, 통제적 사용이 그 내전 상황 돌입 발단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몰라도 곧 이곳 아프리카의 서북단 에티오피아에서는요, 몇 달 이내로 수천 명 이상이 세계 인권단체들의 식량 공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조품 조달의 차단으로 인하여 당장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게 되어 있는데 수천 명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당장.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타령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억지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엄청난 숫자가 죽을 건데요. 이 코로나 통계를 볼 시간에 여러분들 딴 거 보지 마시고 지금 유튜브나 구글이나 뭐든 인터넷에서 에티오피아 내전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성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